반갑습니다. 자, 5월 달이 시작이 됐어요. 5월 5일날 어저께 애기들이랑 열심히 재밌게 놀고요. 오늘 아까 일 나왔습니다. 처음 쉬는 날이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CJ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. CJ는 빨간 날이면 그 전날 터미널 앞에다 잘라놓고 그 다음에 빨간 날이 아닌 날 아침에 나와서 하차를 진행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전날 통을 다 잘라놓으면 그게 끝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빼박이를 갖다 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안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5월달이 되는데 날씨가 벌써부터 좀 많이 덥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긴 하는데 날씨가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4월달 초에 CJ에서 일을 조금 했었잖아요. CJ에서 일을 조금 했었는데 그 일을 한 거를 정산 받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정산을 받으려고 아까 전화를 좀 했어요. 전화를 좀 했는데 물론 정산 내역보다 그래도 제가 4월달에 운행했었던 운행 기록을 제가 파일로 해서 넘긴 거는 5월 1일날 해서 바로 넘겼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연락이나 별다른 전화통화를 못 받아서 제가 굳이 5월 5일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늘 아까 아침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.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제가 좀 짜증나는 상황이더라고요. 제가 좀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 돈 얼마 안 되니까 짜증내지 말아야지, 원래 알던 사람이니까 좀 짜증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양아치 짓 아닌 양아치 짓을 좀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어찌됐든지 간에 끝까지 그 사람이랑 좀 좋게 좋은 감정으로 가려고 제가 그냥 알겠다고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이유인즉슨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것처럼 운행 기록을 넘겼을 때 그와 관련된 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초에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얘기하니까 자기가 죽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쩌고 얘기를 변명들을 많이 늘어놓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랑은 굳이 관련이 없는 내용들, 제가 굳이 신경 써줘야 되는 내용들인가 싶을 정도로 저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변명을 하면서 저한테 뭐 정상을 말일쯤에 해줬으면 좋겠다, 그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물론 이게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.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뭐 알겠다고 편한 대로 하라고 뭐 말에 정산을 해주던 뭐 정산 받기만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. 제가 왜 그런 거를 신경을 쓰고 유념을 둬야 될지 모르겠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래도 이제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일을 좀 아무리 좀 생각 없이 좀 막 한다서 경향이 있더라도 정산이나 뭐 계산서 관련해서는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찜찜하게 가면 제가 좀 짜증나죠. 그래서 뭐 일을 그냥 막 하더라도 정산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전 정산하는 그 정산 방법이랑 계산서 날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와 거래를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운수업 관련해서 화물업 관련해서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. 전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제 상식선으로 얘기되면 월말에 마감을 치면 월초에 운행 기록이 넘어오고 운행 기록이 넘어가면 그게 맞나 안 맞나 사무실과 저랑 맞춰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정산 금액이 나오고 그 정산 금액이 나오면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.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인데 이게 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물론 다른 회사들도 안 그런 데가 많겠죠. 안 그런 데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본 상황에서는
두 군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연으로 따지면 1년으로 따지면 이것도 그래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 매출인데 억 단위가 넘어가는 매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서랑 정산을 이런 식으로 넘기면 와 이게 좀 뭔가 문제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뭐 바꾼다 쳐서 뭐 바뀌어지진 않겠죠. 바뀌어지진 않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시급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. 이게 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찜찜하지만 세금을 받는 국세청이나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찜찜하지 않겠어요? 왜 이거 가만히 냅두고 있는 상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 안 되면 나라적으로 강압적으로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의무화시키고 뭐 수구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둬버리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부분인데 이게 수기계산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마감을 마감 날짜에 안 치고 계산서 10일 전에 안 치고 그냥 뭐 수기계산서로 뭐 20일, 25일에 이렇게 쳐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원칙적으로 나라에서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게 더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나요? 그리고 더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뭐 저는 어차피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뭐 차관령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일단 4월달에 얘기했었던 내용들이랑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뭐 차관해야 되는 것들이나 뭐 이런 내용들 자체가 그냥 지가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화로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다.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이 좀 짜증나는 것 같고 진짜 승질 같아서 이렇게 갖다 박아버리고 싶네요. 이제 좀 말이 안 돼요. 이런 것들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요번에 얘네들을 한번 골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제가 그 돈을 받으면 계산서를 무조건 끊어야지 돈이 나올 거예요. 계산서를 끊으면 돈이 나오면 돈을 받고 나면 수정계산서를 날려버릴 거예요. 수정계산서를 날려버리고 이 수정계산서 날렸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으면 저는 어차피 사업자가 초기니까 문제가 생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수정계산서 날려갖고선 얘네들 좀 골탕 먹여야겠어요. 얘네들 이런 거 갖고선 너무 지저분하게 계산하는 거 보면 짜증난다니까요. 다른 데서도 혹시 일어나요? 다른 데 지입기사분들도 이런 상황이 나오면 제가 생각할 땐 그 사무실이랑은 일하면 안 되는 사무실일 것 같아요. 여기는 제가 돈을 받고 나면 업체 실명 깎게요. 제가 존나 좀 짜증납니다. 업체 실명 제가 깎게요. 일단 돈을 다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돈을 다 받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돈을 다 받고 나서 이게 맨 처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마음가짐이 틀리다고 치더라도 일을 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처음에 일했을 때와 돈을 정산받았을 때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미리 넌지시 언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서로의 계약 관계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 내용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계약 관계라는 계약서라는 것들 자체가 이 화물업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아직 다른 데를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계약 관계에 대한 진행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아무리 이제 지입차주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의적인 관계에서 또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런 관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내가 일을 할 때는 뭐 나도 아쉬워서 일을 하지만 지들도 아쉬워서 나한테 일을 시켰는데 왜 내가 돈을 받을 때 지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. 저는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돈 받을 때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외치지 내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럴 바에는 그 돈 안 받아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뭐 화물업 전체를 바뀌지 못하겠지만
이 사무실이랑은 제가 좀 한판 해야겠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돈을 받고 나면 업체 실명 까고요. 여기 업체에서도 지금 사람 많이 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지입차들도 많이 구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.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제가 이 업체 실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쪽 지입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뀔걸요. 많이 바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여기 사무실 좀 고쳐줘야겠어요. 짜증나,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서 안 되겠네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하가 아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그냥 어차피 큰 돈 아니니까 신경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제 마음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신경이 조금 쓰이는 거는 맞긴 맞더라고요. 맞잖아요. 내가 받아야 될 돈들에서 그 단돈 10,000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의 뭐 이런 얘기가 오간다면 당연히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왜 그걸 납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업체 골 돌리는 거 충분히 골 돌리겠습니다. 제가 얘네들이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주 잘 모르나 봐요. 이거 고돌러 이 계산서 문제는 분명히 짜증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사람이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게 되는지.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갖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 하는 게 너무 양아치 같아갖고요. 양아치는 양아치대로 나가야죠. 네, 양아치는 양아치 스포츠대로 똑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얘들 양아치 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양아치 하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신차 계약했습니다. 예. 만차 계약했고요. 만차 TGX 510 계약했습니다. 500씩 계약을 했고 만차 런칭을 어저께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5월 5일날 런칭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런칭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. 런칭 행사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저는 저번 주에 일단 계약금을 집어넣었거든요. 계약금을 집어넣고 차 인도를 7월달로 잡았습니다. 차 인도를 7월달로 잡고 이게 보니까 510이 주력이라고는 하는데 510이 색깔이 노란색이에요. 요즘 만차 그 막 떠도는 사진들 많이 보셨죠? 510이 노란색이고 검은색이 640이라고 했나? 640이라고 그랬고 청색이 진청색인가? 진청이 580인가? 그런데 제가 580 솔직히 하고 싶었는데 580이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.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. 근데 금액적으로 큰 차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640인가? 그것도 580이랑 차이가 그렇게 얼마 안 나요.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면 한도끈도 없겠구나 생각을 해고 진짜 이 색깔로만 보면 솔직히 좀 파란색 진청색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택배를 하잖아요. 택배를 하다 보니까 마력수가 높은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. 마력수가 높은 게 큰 의미가 없고 저는 지금도 440 타고 있는데 이거 타고 다니면서 솔직히 별 불편함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마력수가 그렇게 높은 게 필요가 없겠구나. 그래서 한 돈 2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번에는 할부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뭐 2천만 원을 할부로 진행을 했었을 때 얼마 차이는 안 나요.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눈이 또 계속 640으로 올라가고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애시당초에 생각했었던 대로 그냥 510만 원 사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사려고 계약을 했습니다.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. 근데 신차 관련해서도 왜 이렇게 눈탱이 치려고 하는 딜러들이 많죠? 그 딜러가 그러니까 제가 딜러들한테 3명한테 견적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차를 사는 입장에서 여러 명의 딜러한테 그리고 저는 트럭이라는 거를 처음 사니까 화물차를 새 차라는 걸 처음 사니까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일단적으로 이거는 뭐 승용차처럼 딜러십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만트럭 서비스 코리아? 만트럭 코리아밖에 없으니까 딜러십 자체는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지점 상대로 이제 견적을 받아봤는데 지점에서 견적을 받았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DC는 공식적인 DC는 똑같더라고요. 공식적인 DC 똑같아야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딜러 새끼가 공식적인 DC 자체도 제대로 안 넣어주고 견적서를 집어넣더라고요. 그리고 물론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성격이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걔한테 전화해서 막 지랄했어요.
막지랄했습니다. 왜 네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맘트럭에서 해주는 공식적인 DC도 주체를 끝까지 다 안 넣어주면 네가 이거 얼마 남냐고. 네가 이거 중간에서 슈킹하는 건지 뭐 중간에서 뭐 얼마나 벼먹는 건지 인사고가에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대 팔아갖고서 남는 네 수수료가 더 많이 남을 건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겠냐고 대놓고 얘기했어요. 제가 대놓고. 아니 뭐 트럭 뭐 신차 외제차 일반 승용차 살 때도 뻔한 거 아니에요? 딜러십 있으면 그거 어느 정도 뻔한 거건데 그거를 걔네가 그렇게 튀니까 너무 사람 호구시키러 보고 있는 거 같으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전화해서 막지랄했거든요. 막지랄하니까 뭐 어찌됐든 뭐 지가 뭐 실수했는 어쩌려고 뭐 그때 개소리 하더라고요. 그때 개소리 하면서 뭐 다시 뭐 넣어주겠다 어쩐다 해갖고 다시 들어왔는데 일단 얘한테는 이제 전화 안 하려고요. 제가 여기서 어찌됐든 지가 제일 가까운 데예요. 저랑 가까운 데 있습니다. 저랑 가까운 데 있는데 일단 그 사람한테는 연락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을 봐가면서 DC를 넣어주는 거는 솔직히 잘못된 거잖아요. 물론 이게 공식적인 DC는 어떤 지점을 가도 뻔하게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속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누가 기분이 좋을 것이며 그걸 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딜러가 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나? 하여튼 딜러가 좀 얼마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. 나머지 두 사람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가 수월하게 잘 풀려서 이게 얘기가 잘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유독 그렇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일단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생각할 때. 그래서 이렇게 신차를 살 때도 지점별로 한 군데씩은 받아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지점에서 이거는 어떤 승용차도 마찬가지고요. 네, 이런 상용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어차피 승용차, 세차 같은 걸 많이 사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거한 게 견적을 받을 때 일단 뭐 내가 뭐 이 차를 사겠다 저 차를 사겠다 견적을 받을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. 견적을 받을 때 내가 이 차를 살지언정 내 이름이랑 실명이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안 돼요. 실명이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고 왜냐면 뭐 딜러십 안에서도 내 실명이랑 전화번호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견적서가 집어넣어 나오면 어떤 지점을 가도 같은 딜러십 안에서는 견적서가 똑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견적을 넣고 싶고 가격을 얼마나 뜨고 싶으면 뭐 주위에 아는 사람 전화번호든 뭐 이름이든 해서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견적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좋죠. 그렇게 하고 내가 진짜로 마음에 드는 딜러, 마음에 드는 견적서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한테 차 살 정보들을 넘겨주는 거예요.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승용차랑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. 이게 딜러십이 껴있으면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굳이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딜러십이라는 게 있으면 수입차들은 무조건 우리나라에 딜러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. 딜러십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마찬가지고 BMW 마찬가지예요. 그래갖고 BMW나 아우디나 벤츠 같은 거 할 때도 딜러십을 여러 군데 딜러십이 있고 포름이나 한국이나 뭐 여러 바바리안이나 뭐 이렇게 계속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도 딜러십마다 해줄 수 있는 DC랑 틀리고 딜러마다 차 파는 딜러마다 해줄 수 있는 DC의 부분들도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잘 알아보고선 결정을 해줘야 되게 맞는 거죠. 저는 뭐 딜러도 마찬가지겠지. 딜러도 차를 팔아야지 월급을 받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 맞겠지만 걔네들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차를 파는 거잖아요. 제가 뭐 다 알아보고 견적 내놓고 걔네들이 비교 견적 다른 딜러십이랑 비교 견적 해줘갖고 나한테 견적서 주진 않거든요. 내가 다른 데 딜러십이랑 여러 군데 견적서 받고 내 노력도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남긴 남대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이 받아야죠.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런 스타일. 그리고 저는 딜러 서비스 일단 안 받아요. 네, 딜러 서비스 뭐 썬팅이랑 뭐 이런 거 뭐 블랙박스 이런 거 있죠? 그런 거 안 받습니다. 무조건 올 현금으로 받아요. 네, 무조건 올 현금으로 그냥 다 받고 제가 밖에 나와서 진행을 합니다.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금액도 맞고 제가 생각하는 제품도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고 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해요. 그러니까 뭐 차를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스타일이 많이 틀리겠지만 일단 뭐 저는 일단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요번에
요번에 뭐 이게 상용차를 처음 계약을 했지만 일단적으로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기분은 솔직히 좀 좋더라고요. 새 차를 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고 새 차를 계약을 하면서부터 좀 몰랐었던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알게 된 부분들도 있고요.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이제 나도 이제 화물차주로서 화물차주로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사들도 어떤 사람을 태울까 뭐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했거든요. 그거 관련해서도 그거에 관련된 면접을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내가 화물차에서 기사를 태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화물차 기사를 태워야겠다라는 그 생각들도 있거든요. 그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나중에 그 차가 진짜 나오게 돼서 그 기사를 뽑게 되면 제가 유튜브로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기사를 뽑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시킬 건지 유튜브에다가 일단 그걸 올리고요. 제가 그게 마음이 좀 변한다 싶으면 저도 그 영상을 많이 보겠습니다. 그래야지 저도 초심을 안 잃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할게요. 일단 그래서 올해 차 세대 산다라는 그 노력 중에 두 번째 차가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아직 뭐 할부나 이런 것들 진행된 부분들도 아니고 계약서 아직 작성 안 했거든요. 계약서는 20일 넘어서 작성을 할 거예요. 5월 20일 넘어서 작성을 할 건데 일단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차 증차를 못할 수도 있어요.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. 뭐 할부가 진행이 안 된다거나 뭐 번호판이 좀 너무 비싸서 번호판이 또 안 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이슈 상황들 진행하는 과정들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.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세대를 맞춰야지 뭐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요번에 차 2대째 맞춰주고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앞으로 발전이 됐지만 겁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물론 겁나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제 시행착오를 뭐 지금 440을 타면서 좀 겪었으니까 요번에는 그 차를 증차를 하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확고하게 다져놓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. 아직 시간, 그래서 제가 7월달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. 7월달이라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게 아니면은 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다가 이 일자리를 맞춰야겠죠. 그것도 분명히 염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세요.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증차를 하는구나라는 거 좀 많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 대전을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여기서는 지금 제 노선을 타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 노선은 솔직히 저 지금 몸 되게 편해요. 솔직히 지금 몸 편해서 집에 가서 잠도 솔직히 좀 많이 안 잡니다. 새벽에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요. 새벽 시간에 좀 더 자면 돼서 집에 가서 잠 많이 안 자거든요. 지금 좀 많이 편한데 하여튼 이거 제 노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번 주나 여기까지는 좀 많이 한번 해보고 사무실에다 얘기해서 한 노선 더 엮어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5월 첫 번째 시작이에요. 이거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. 돈 나갈 때가 많다는 뜻이죠. 아무래도 5월 8일도 어버이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버이날 때 아무래도 돈 요즘에 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매스컴에 이런 거 보니까.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5월 8일날 뭐 효도 불효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들고 5월 8일날 뭐 엄마한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나 한 번 해서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내일쯤에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전화 한번 하시자고요. 엄마 부모님들한테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5월달도 화이팅하는 그런 한 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